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어떤 대처 방법을 찾나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대처 방법 대신 참고 넘어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 방법은 피해자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약 80% 정도의 피해자들이 택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그 뒤로 상급자 혹은 동료와의 면담이 따라왔습니다.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사내기구 혹은 외부 성희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성희롱 피해 대처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으며 성희롱이 알려졌을 때 직장 내에 퍼질 소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이유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도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당한 행위 혹은 언어적 표현이 성희롱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근본적인 성희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대처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조치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희롱 피해자가 원했던 조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사자 간, 즉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개인적 처리가 있었으며 그 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 방법을 행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대처 이후에 모두 만족했나요? 안타깝게도 성희롱 사건에 대처한 피해자들 중 대처에 불만족한다는 피해자의 비율이 5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처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행위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